평가를 해볼 텐데, 유미 상대로 룰루를 선택하는 것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1르 유미가 후반 끌고 가는 능력이 제리 유미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11르 룰루를 가야 하지 않나 싶은 점만 있는 거지, 유미 룰루 나눠 먹기 구도 not bad 라고 생각해요. 바이를 줄 생각인데 루나미 하는 것보다 바이가 물 때 룰루 궁 쓰면서 한 턴 버티고 빨면서 싸우면 룰루 쪽이 좋아. 일리 있음. 그 다음에 전체적인 뱀픽을 보고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별을 한 3개 칠게요. 11르를 상대하는 팀은 전령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큰 메리트예요. 안 먹어도 이길 순 있지만 먹으면 이길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 이유는 11르의 미드 타워를 밀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 점을 좀 강조하고 볼 때 양팀의 조합을 보면은 T1 상대가 전령을 가져가야 하는데 전령에서 꽝 싸움이 훨씬 강하죠. 그 이유는 갈리오가 신드라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고, 그 다음에 바이가 50보다 점사 싸움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바이에 대한 면역이 있는 챔피언은 없어요, KT 입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아리 바이는 매혹을 맞아주면 시너지 없어요. 근데 갈리오는 앞에 있다고 맞아주는 게 아니고 같이 맞잖아. 그래서 대처가 없어. 그 다음에 잭스 궁 바뀌기 전에는 궁 키면 탱키해지니까 바이 갈리오 연계를 버틸만 했는데, 이제는 딜적인 맞다이 측면에서 좋은 궁이라 잭스도 물리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대가 전령을 가져가야 하는데 전령에서 꽝 싸움이 훨씬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T1 조합이 저는 조금 더 근거가 있고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11르 유미를 상대로 게임을 끝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는 뭐 한쪽이 압살했다 이게 아니라 KT 조합이 앞서는 측면도 분명해요. 하지만 KT 조합이 앞서는 측면이 분명하더라도 T1이 가져간 이 11르 유미가 후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게임을 안 지는 능력 자체를 저는 좀 더 고평가하기 때문에 T1 조합이 살짝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KT는 11르 유미가 크더라도 신드라가 뭐 세라프를 올리니까 갈리오를 상대로 딜 압박을 주며 성장 기대치가 앞서는 특이점, 이것이 장점이고, 또 잭스가 나를 상대로 주도권이 있고 그 주도권을 굴릴 경우 사이드 장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T1의 11르 플러스 유미 vs KT의 신드라. 왜 신드라만 정리한? 신드라는 나르도 딜 압박을 줘요. 그래서 이 구도로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일단 뱀픽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인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잭스는 어떻게 생각하냐? 플레이로 넘어가기 전에 잭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생각보다 T1 라이너 상대로 괜찮지는 않아요. 왜냐? 특패 나르였으면 좋죠. 근데 갈리오는 평타 기반 스킬로 딜하지 않아요. 플러스 잭스가 궁이 바뀌면서 1대1이 세진 거지 1대2를 버티는 능력은 궁 변화로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서면 챔피언 변경이 버프인데 뒤처지면 너프예요. 잭스가 뒤처져 있는 상황이면 1인분을 하기 더 어려워진 거고, 잭스가 앞선 상황이면 캐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바이가 궁 쓰고 나르가 뭐 궁 써도 잭스가 궁 키면 잭스가 안 죽어. 그래서 잭스가 나 혼자 1대2 가능해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다면, 지금은 잭스가 앞서서 나르를 1대1로 작살내놔서 바이가 갱화도 나르가 딸피를 호응 못하게 해놓는 능력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했고, 왜 그랬는지 한번 보려고, 저도 보려고 해요, 인게임 보면서. 그래서 인게임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렙에 유치하는 뺐고 갈리오를 집보낸 상황이 왔고 유미피도 깎아놨으니까 이렇게 먼저 와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바이가 정글 캠프 먹는 것도 약간 괴롭히는데 어찌됐건 11호 유미가 못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 동선이 형성되죠. 그래서 룰루 유미 구도에선 일반적으로 바텀에서 개입으로 변수가 잘 안 나다 보니까 서로 정글이 바텀에서 위로 가는 동선을 잡죠. 바이 입장에서는
나르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일 것이고 50 입장에서는 잭스가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거예요. 갱턴을 보는데 신드라가 안 당해주고 미드 주도권을 잡아준 뒤에 바이는 윗바위게를 먹고 아랫바위게는 이미 와드가 있으니까 커즈는 아래쪽으로 동선을 꺾었는데 아랫바위게에서 찍히죠. 시야가 와드를 박아놨으니까. 탑 라인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이상해요. 나르 피가 여기서 안 떨어져 있다는 게 이상한데 탑 라인전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굳이 따지면 나르가 1렙에 점프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1렙 때 딜교하면서 미는 부분을 해결해준 거 아닐까. 탑이 왜 상성대로 안 나왔을까? 예상. 아마도 나르가 1렙에 2를 찍고 딜교를 회피한 게 주요하지 않았을까. 원래 나르가 1렙 때 잭스 상대로 2를 찍는다고요? 칸나는 안 그러던데? 그리고 저게 나르들이 2를 찍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원래는 왜냐하면 나르가 잭스를 이기는 상성이었어서 옛날에는 2를 찍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착취 잭스 쪽을 연구가 들어가면서 착취 잭스가 나르를 이긴다 하면서 잭스가 나르를 이기는 상성이 됐는데 나르는 또 그걸 이기기 위해서 2를 찍는 상황이 됐을 수 있죠. 1렙 푸시 잭스 때문에 1렙 2를 찍는다고요? 아니요, 나르는 푸시 주도권을 잡으려고 안 해요. 어차피 푸시 밀려요. 잭스는 광역 스킬인 2를 바탕으로 라인을 밀기 때문에 나르는 딜교를 하고 잭스는 푸시를 하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뭐 스킬을 안 찍을 수는 있어도 1렙 2를 찍진 않아요. 푸시 안 들어가요, 나르. 그렇게 해서 잭스가 푸시 잡고 2렙 때 QE 박으면서 딜교를 하는데 그 2렙 타이밍 때 나르가 1렙에 2를 찍고 딜교를 안 당해버리면 그냥 웨이브에 따라서 되는 구도가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게임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바이는 턴이 지금 엄청 밀렸어요. 50은 풀 클리어를 하고 강가를 나왔는데 바이는 미드 한번 들렸다가 윗바이게 먹고 본인 캠프를 클리어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는 턴이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드에서 리콜을 안 한 모습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바텀 리콜 어드밴티지, 그 다음에 룰루가 한 턴 희생하는 거, 그리고 미드 TP 어드밴티지. 미드는 텔이 있으니까 갈리오가 먼저 집타임을 잡아야 돼. 그거 바탕으로 첫 용을 챙겨가요. 이게 팀적으로 너무 그냥 잘 잡은 타이밍이야. 그래서 1번 포인트로 0519 KT가 첫 용을 챙겨가며 꽝 싸움 장점을 바탕으로 오브젝트 스노우볼을 굴리기 좋은 T1의 강점을 지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룰루가 집 타이밍 안 잡고 한 턴 더 썼고 제리가 주도권으로 선집을 잡았고 신드라가 텔 2점으로 갈리오가 먼저 집 가야 하는 상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가 두 턴을 쓰면서 집 타이밍이 50보다 훨씬 밀려서 이렇게 정글, 미드, 바텀 네 챔피언 다 관여된 상황에서 KT가 좋은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첫 용을 가져가는 상황이 이제 첫 번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텀은 이제 11은 집을 안 갔다 왔고 제리는 집 갔다 왔기 때문에 제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룰루가 먼저 집을 갔다 오는 상황이 나오고, T1은 용을 이미 줬는데 바텀이 집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바이가 아래쪽에 오죠. 그래서 바이가 집 타이밍을 잡아줘서 아래쪽에 와야 되는 시점에 KT는 계속 한 템포가 빨라요. 왜냐면 T1 정글은 이미 두 턴을 소모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신드라의 TP백 주도권, 신드라가 텔복귀한 주도권, 50이 봐준 주도권을 바탕으로 이거 0656 이거는 별표를 좀 칠게요. 0656 미드 정글 턴으로 탑다이브 압박 후 갈리오 궁 소모. 이게 왜 게임 내적으로 영향이 크냐 하면은 갈리오 궁, 바이 궁으로 KT가 전령 먹는 상황을 저지해야 되는 T1 입장에서 갈리오의 궁 쿨은 매우 길기 때문에 전령 상황에 이점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부터 굴러갔느냐, 바이가 첫 리콜 전에 개입 턴을 두 턴을 사용하고 적 캠프에 시야 박는 턴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정글 템포가 밀린 거에서 굴러가요. 그래서 커즈가 그냥 초반에 뭘 하려고자 안 하고 좀 더 여유있게 본인 캠프부터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뭘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턴을 벌었고 두 턴을 바탕으로 이렇게 갈리오 궁을 소모시켜주는 상황이 나와요. 너무 좋은 거죠, KT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전령 상황에서 이점을 보는 상황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령까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면 되는데, 갈리오는 다이브 커버, 수비적인 목적으로 궁을 소모했기 때문에 미드도 KT가 한 턴을 더 당겨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글, 미드의 템포가 앞서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KT 입장에서. 그래서 그 상황이 반복되니까
미드 웨이브를 신드라가 먼저 밀어넣는 상황이 나오고 잭스는 나르 상대로 딜교하며 푸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탑다이브를 쳐버려요. 바텀 솔킬 및 탑 다이브 킬. 이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갈리오 입장에서 영향력을 뚫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경기 양상이 형성돼요. 신드라가 성장 기대치 높은 상황에서 매우 안 좋죠. 반면에 여기서 추가로 제가 신드라가 KT의 핵심이고 T1의 핵심은 11루 유미라고 했잖아요. 11루 유미도 솔킬을 당했기 때문에 후반 보험 측면에서의 11의 가치도 한 턴 밀려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KT의 후반 강점이 올 타이밍은 당겨진 거고 T1의 후반 강점이 올 타이밍은 밀린 거예요. 초반 실점이 굴러가는 거죠. 굴러갈 여지가 좀 많이 큰 거죠. 그래서 탑다이브를 치고 50은 리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가 위쪽에 나오는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50이 턴 소모를 통해 갈리오 궁 소모를 하고 그 다음 턴에 다이브를 치면서 소모를 했잖아요. 신드라도 탑 다이브 한 다음에 미드 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턴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령을 칠 각이 나와요. 그리고 유미는 따였기 때문에 미드 쪽에 임팩트를 먼저 끼칠 타이밍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0833 타이밍에 T1이 그래도 전령을 가져가요. 여기서 만약에 잭스가 잡고 플레이트 안 뜯고 그냥 리콜하고 신드라도 웨이브 손에 그냥 보고 바이랑 같이 리콜하고 다시 나왔으면 T1이 전령 칠 타이밍은 안 나와요. 왜냐?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분노 관리 덜 된 나르, 왜냐면 늦게 나오니까 신 차이 나는 정글, 그 다음에 템을 더 늦게 사온 신드라 vs 템 뒤처진 바이 플러스 궁 없는 유미 갈리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장의 이득은 KT가 크겠지만 게임을 이기는 큰 차원에선 T1이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을 결국 11호 유미의 미드 타워를 밀어야지 게임을 이길 수 있는 KT 입장에서는 길게 볼 때는 T1이 이득이다. KT가 이기는 방식을 저지한 T1의 이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찝고 초반 상황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신드라는 왕관, 그 다음에 세라프 뜨는 타이밍부터 바이 갈리오가 노리기 힘들어지면서 신드라가 캐리력이 훨씬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까지 잘 버티도록 신경 써주면 되고 바텀 주도권도 있기 때문에 이 킬각은 되게 날카로웠죠. 유미가 함부로 나와있다가 풀 W 맞고 죽어버리는. 그리고 클린즈도 탈진을 푼다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루시안 남이 상대로는 좀 나쁘다 이거지. T1도 전령의 턴을 썼으니까 KT가 바텀 주도권 바탕으로 이렇게 들어갈 타이밍이 나오고 바이에 풀을 빼는 상황도 나와요. 그리고 바이를 밀어낸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11의 유미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바텀 다이브 압박이 있을 수도 있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갈리오 궁이 돌아서 뭐 수비적인 턴으로 쓸라 한다면 쓸 수 있고 500도 소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바이풀 빼는 턴에서 끝나요. 욕심을 안 내죠 KT는. 그래서 그 욕심을 안 낸 게 어떻게 굴러가냐. 어쨌든 바이가 이번에 붙어줄 타이밍이고 50은 자기 캠프를 먹으러 갔기 때문에 11호 유미가 집 타이밍을 잡을 상황이 나오고 아레시아를 살짝 먹어둘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텀 서로 리콜하고 11호 유미가 먼저 붙기 때문에 아래 강가를 먼저 물고 미드를 밀고 신드라를 잘라먹는. 근데 이거는 그냥 지극히 턴제 개념이에요. 5번 1128 이건 그냥 궁 의존도 높은 정글 간의 턴 교환 개념. 50 넌 궁 쿨이지 바이는 궁 있다, 우리 턴이다. 그냥 뭐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갈리오 궁을 공격적으로 쓰면서 이게 갈리오가 원하는 게임 양상이 살짝 된 거예요. 전령 쓸까까지 그냥 무난하게 나오는 거. 미드 타워를 오히려 11호 유미 쪽에서 먼저 압박을 주는 좋은 플레이가 나오죠. 하지만 T1이 골드적으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 다음 턴은 KT가 용을 쌓아가는, 버티는 쪽에서는 버티는 타이밍이 땡겨지도록 골드를 가져가는 선택을 한 거고, 결국 싸움을 강제하려면 용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용을 쌓는 식의 서로 교환 구도가 계속 반복되는 공평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 차이 보면 KT가 탑다이브 바텀 솔킬을 딴 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앞서 있지 못하죠. 근데 그냥 여기서도 한 번 더 이 선수들의 각각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신드라는 나 아직 성장해야 돼, 왕관 뜨고 나서부터 나 타겟팅 못해, 우리 천천히 하자. 신드라는 천천히 하자. 11호 유미는 야 우리 청소기 돌릴 상황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바텀 타워는 결국 나가야 되는 거고 미드 쓰면서 미드 먼저 푸시하고 그거 바탕으로 게임 계속 끌고 가자. 선수합을 했으니까 타워는 나가는 대신 먼저 시야를 먹는 상황은 나오고 이제 미드에서 원딜끼리 마주치는 대치 구도가 나와요. 근데 바이 갈리오 궁극기를 소모했었으니까 11호 유미가 선푸시했고 궁극기는 다 있는 시점에서 왜 전령을 줬을까? T1이 여기서 싸움이 약할까를 생각해볼게요. 나르를 키워줄 생각을 한 것 같고 여기서 T1이 또 지리는 판단이 나와요. KT는 전령인데 T1은 이 타워 두 개를 가져갈 초석을 만들어요. 그냥 근거를 생각해보자면 바로 치기에는 결국 잭스가 갈리오 상대로 밀고 나가고 나르도 클 시간 벌면 좋고 왜냐면 사이드에서 밀리지 않아줘야 되니까 가장 큰 핵심 근거는 T1이 전령을 주는 대신 미드가 포함된 두 라인을 압박할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두 번째 전령이니까 밸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T1이 미드 압박을 11을 굶기면서 순간 압박 준 플레이는 T1이 게임을 이겼으면 핵심인 플레이. 근데 엄청나게 똑똑한 플레이냐 그렇다기보다는 전령 대응의 기본을 잘 지킨 플레이. 그러니까 전령을 주던 챙기던 가장 중요한 건 미드예요. 그래서 베릴의 턴 6렙 로밍 타이머가 엄청 컸던 의미는 서포터가 먼저 6렙을 찍고 미드에 붙으면 미드 주도권을 잡잖아. 싸움을 하면 지니까. 그랬기 때문에 전령에 관련된 교환이나 아니면 전령 싸움에 있어서 미드 주도권이 중요한 거고 KT가 전령에 올인하는 이유는 오히려 첫 전령을 상대한테 줬기 때문이야. 11회 미드 타워를 밀어내려면 전령이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KT는 전령에 집착하게 된 거를 T1이 잘 공략한 거죠. 첫 전령을 가져와서 두 번째 전령이 간절한 KT의 간절함을 이용한 T1의 좋은 플레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바텀 타워 가져오고 뭐 KT는 뒤늦게라도 미드 주도권 잡고 반대쪽에서 플레이 만들려 했는데 50이랑 유미 궁 교환 정도로 끝나죠. 그리고 나르는 타워를 밀어서 골드를 땡겼고 지금 코어 차이가 안 나요. 나르가 오히려 앞서가요. 뭐 물론 지금 바로 정비를 한 거긴 하지만 T1도 정비하고 바이가 한 턴 커버하고 정비하고 나온 타이밍에 미드 타워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골드 차이는 더 줄었어요. 이러면은 11르 유미 대 뭐 신드라의 캐리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KT도 기분 나쁘니까 이 전령을 밀려고 뭉치는 타이밍 만들어서 용 쪽 시야도 나갈 겸 미드 타워를 압박 주는데 뭐 결국 전령 한 번에 나가진 않죠. KT는 어쨌든 용을 쌓아 나가는 타이밍. 이제 신드라도 그나마 덜 위험해요. 왕관이 뜬 타이밍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T1은 핵심을 미드 주도권 플러스 나르가 사이드에서 안 밀리는 걸 약간 핵심 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스틸 시도 자체도 너무 좋고. 그래서 3용을 주는 대신 나르를 한 턴 더 앞서게 할 수 있는 3용 역시 미드 주도권과 사이드 주도권 즉 두 라인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며 게임의 핵심을 나르가 잭스한테 1대1로 안 밀리는 상황으로 잡아버려요. 이거는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갈라질 것 같은데 결국 요즘 메타는 미드에 뭉치는 타이밍이 더 많은 쪽이 유리해요. 그래서 센 바텀이 영향력을 뿌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되게 의미가 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나르가 먼저 붙고 잭스는 사이드에서 이겨야 되는데 사이드에서 못 이기는 상황을 잘 유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거 이 탑 타워를 미는 거보다 미드 타워를 오래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밀려난 게 너무 아쉬워. 근데 이걸 보려면 정비 타이밍을 봐야 돼. 언제 마지막으로 정비를 했는지. 16분에 정비했고 KT는 17분에 정비했어요. 그리고 교환 구도에서 여기 시야 지웠죠. 이 타워를 미는 게 아니더라도 딱 이 시간 여기서 이제 KT는 T1의 판단 덕에 미드 1차를 가져와요. 11의 미드 1차를. 그래서 이거는 탑 1차를 미는 것보다 미드 1차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T1에게 더 중요한 시점에서 아쉬운 판단이 아닌가. 11가 선 정비를 하고 제리가 더 늦게까지 맵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쓰고 온 거라 여기서 11가 리콜하는 건 당연하고 여기서 커즈가 미드 쪽 오르는 길목에 있어서 압박을 준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T1은 탑 미드 주도권을 잡고 탑을 미는 걸 선택한 거고 KT는 바텀만 밀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신드라의 턴에 미드 1차를 밀어내는 아주 좋은 아다리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T1이 수를 던지죠. 일단 탑은 템 차이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탑은 템이 그냥 계속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맞춰져 있으면 잭스가 나를 뚫긴 점점 더 힘들어져요. 미드는 신드라가 스펠을 들고 있고 왕관이 유지되어 있는 나쁘지 않은 상황. 그 상황에서 바이 갈리오가 이니시 능력이 강하고 갈리오는 글로벌 궁으로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를 붙는 타이밍이라서 그냥 거는데 11회에 딜 연계가 안 되죠. 일단 제리가 벽을 잘 넘고 빠른 플래시를 써버리면서 유미 궁연계가 안되고 인제 쳐요. 인제 서로 쳐요. 도발은 빼버리고 철갑궁 유지해서 싸움이 존나 길게 나니까 이게 바이가 어그로 핑퐁을 하는데 바이는 이제 유미가 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미의 강점보단 그냥 룰루의 강점이 나왔어요. 한타가 터져버리죠. 그냥 가장 핵심은 제리가 벽도 잘 넘었고 쿨하게 플래시를 쓰면서 11르 유미한테 맞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상황에서 싸움이 길어지고 팀이 붙는 여유를 번 것. 이게 그냥 1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미 룰루 구도 있어서 서로 길게 싸울 수 있거든요. 그건 룰루는 받아치는 능력이 좋고 유미는 팀을 계속 살려주는 능력이 좋아서예요. 근데 들어간 바위에 유미가 타고 있는 게 아니었어서 유미는 버티게 해주지 못했고 룰루는 상대가 들어와줘서 제리가 한 콤보에 안 터지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잘못이 있다기보단 유불리를 판단했을 때 룰루가 선호하는 싸움을 T1이 해줬다. 그리고 건개의 문제라기보다는 바이가 걸었을 때 유미가 11르를 타고 있었다 정도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룰루를 노려버리면 면역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미 룰루 구도가 룰루가 위험해요. 원딜이 위험하다기보다 원딜을 무는 상황이 나오면 원딜한테 커져라 쓰고 팀원들이 원딜을 지켜주면서 받아치는 구도가 나오면 오히려 룰루는 할 일이 있고 룰루가 떨어져 있는 걸 무는 상황이 나오면 일방적으로 잘리고 룰루한테 궁 써봤자 의미 좆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룰루한테 궁 쓴다고 그런 구도의 느낌인데 여기서 일단 유미 궁이 연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쿨플래시 쭉 쫓아오는데 제리는 바이를 때리는데 11르는 이 타이밍에 Q를 맞기 전까지 제리를 못 때리는 거. 그래서 에이밍이 진짜 잘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잘 빤 거예요. 거기서 그냥 선풀을 박아버리는 판단을 한 게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카이팅 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 뭐 갈리오 궁 때문에 풀을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 턴 받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 50이 갈리오 궁을 끄는 것도 큰데 그냥 받을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쿨플래시를 써서 11한테 맞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바이 큐평 맞고 이제 갈리오디를 맞은 거지 11한테 평타를 맞는 상황이 안 나와. 바이는 유미가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녹아버리고 11은 이걸 뚫고 들어가려다가 딜을 다 맞아버리고. 그러니까 제리가 너무 잘한 거죠 이거는. T1 입장에서는 걸만한 각이었던 건 맞는데 유미가 바이를 타고 있는 게 아니면은 유미 룰루 구도에서 유미의 강점은 없고 룰루의 강점만 있는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론을 가져가요. 그리고 바론의 영향력이 더 큰 게 이걸로 연결돼요. 제리의 템트리 바론에다가 제리 템트리까지 맞물려서 푸시가 매칭이 돼. 11을 상대로 제리도 푸시에 웨이브를 박아놓는 속도가 빨라서 바론을 먹은 상황에서 굴리는 느낌이 잘 날 수밖에 없어. 레드까지 먹고 와서 미드에 먼저 뭉쳐서 타워를 치는 상황이 나오고 잭스는 길목 맞고 상대가 뚫으려고 하는데 잭스 50이 바이를 때리면서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왜 걸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다시 봐도 모르겠다. 룰루, 제리, 신드라가 갈렸으니까. 근데 이건 뭐 그냥 급한 판단이죠. 상대가 갈려서 걸어보는데 제리는 벽을 넘을 수도 있고 여기서 계속 쫓아갈 수 있는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싸움이 길어지면 좋고 결국 T1 입장에서 터트리지 못하면 싸움이 길어지는데 그럼 제리의 강점도 나올 수 있는 싸움이 돼서 여기서 한번 더 크게 터지죠. 그래서 KT는 끝내보려고 하는데 나름 갈리오가 어그로 핑퐁을 조냐가 있기 때문에 환상적으로 해주고 제리 딜 압박이라는 시간이 벌려서 이렇게 자르는데 의미 솔직히 좆도 없어요. 왜냐하면 쌍댕이까지 나갔기 때문에 다시 밀고 들어오는 구도에서 상대가 안 돼. 바이가 따로 떨어져 있었죠. 각을 보다가 따로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렌즈를 늦게 켜서 잘리고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면 약간 조합 강점이나 아니면 뱀픽에 따라 어떻게 된다의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그냥 그 한탄 장면에 대한 영향으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된 그런 느낌의 상황인데, 정리를 해보면 T1 입장에선 첫 전령을 공짜로 먹었기 때문에 후반까지 버틸 힘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나르한테 골드를 챙겨줘서 사이드 압박을 덜 받게 해준 것도 좋아요. 미드를 포함해서 두 라인을 압박한 두 번의 판단은 매우 좋았어요. 근데 가장 큰 페이는 결국 탑 타워를 밀기 위해 미드 타워를 그냥 턴제 싸움에서 준 거, 이게 T1 입장에서는 가장 큰 페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KT는 두 번째 전령을 먹는 게 간절했던 만큼 미드 1차를 미는 게 간절했기 때문에 미드 1차만 지켰으면 미드 1차를 밀기 위해 포지션이 앞으로 쏠릴 기회가 더 있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바이의 이니시가 덜 빨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이밍이 미드에서 힘싸움, 푸시 싸움 가면 시비르가 좋죠. 클리어가 빠르고 푸시가 빨라서 먼저 움직이니까. 근데 루난을 가면서 푸시 속도를 매칭해준 게 되게 좋았고, 추가적으로 에이밍이 벽을 넘는 데 성공하고 빠른 플래시로 비록 바이 Q는 맞았을지라도 시비르 평타에 노출되는 시간을 크게 줄였고, 그래서 상대를 더 깊이 빨고 한타를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T1 쪽에서는 야, 이 구도에서 원딜 물려다가 빨리면 룰루나 신드라가 대처하기 훨씬 좋기 때문에 의식하자 정도로 피드백할 것 같고, 룰루가 할 거를 안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 상대가 유리한 싸움을 해줘서 결국 졌다, 까비, 해주지 말고 미드 1차 더 잘 지켜보자, 핵심이다, 이 정도로 끝났을 거고, KT 쪽에서는 이거 킬로 굴리는 느낌은 났는데 결국 첫 전령 안 가져가니까 두 번째 전령을 무조건 챙겨야 됐고, 그 타이밍에 무기력하게 미드 밀린 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 첫 전령 쪽 좀 더 신경 써보자 쪽으로 피드백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팀 다 잘한 게임이고, 양팀 다 이기는 쪽이 정답이 될 만한 판단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KT는 전령을 먹을 수 있는데도 당장의 골드를 챙겨서 잭스가 앞서가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초반에 T1은 전령을 챙기고 그 다음에는 오브젝트를 철저하게 주고 나르가 템을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잭스한테 안 밀리면 우리는 결국 11호 유미 바탕으로 후반에 유리하다 라는 마인드로 게임을 질질 끌어나갔는데, 그냥 결국 한 번에 안타. 저는 그래도 유미가 좋다고 생각을 해도 유미 룰루는 싸우는 방식에 따라 누가 좋고 누가 안 좋은지가 갈리는 그런 챔피언인 것 같은데, 거기서 T1이 유미의 강점은 아예 버려버리고 룰루의 강점만 살려줄 수 있는 한타를 해서 그냥 터진 거. 에이밍이 너무 잘했어. 그 빠른 전멸 판단이 너무 컸어. 갈리오 궁 끊어준 것도 컸는데 빠른 전멸을 쓰는 판단을 한 게 너무 컸어요. 시비르의 딜로스를 유도하는, 시비르한테 바로 맞고 시작하지 않는. 그래서 2세트로 넘어갈게요.